34페이지부터 1번 문제부터 보자. 기억에 들어갈 정치제도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선 대부분의 현대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들이 법을 만들거나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기억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우선 기억이 뭘까? 그렇지. 간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겠지. 자, 우리 사회가 지금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민주주의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무슨 뜻이다? 민주주의는 치자, 그러니까 통치자와 다스림을 하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어떻다? 민주주의는 동일하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스스로를 통치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통치한다고 느끼지 못하지. 그럼 왜 그런다고 했어? 대표자를 선출해서 대표자가 이 통치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런데 아주 옛날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어땠다? 고대 그리스는 직접 민주주의를 했다. 간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공간에서 모여서 그 스스로의 일을 결정하고 모든 일을 함께 결정을 했다. 직접 결정을 했다. 근데 이게 고대 그리스 같은 도시국가에서는 가능했던 것이. 근데 현대국가에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현대국가에서는 불가능하다. 왜? 현대에는 이 도시국가가 아니라 국토가 엄청나게 커졌으니까. 그리고 또 인구도 엄청나게 많아졌다. 국토가 커졌다. 인구가 많아졌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민주주의를 대표자를 뽑아서 한다. 그게 바로 간접민주주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대표가 있다. 우리 대표 어떻게 뽑아? 선거를 통해서 뽑지. 선거.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두자. 그러면 기억은 간접민주주의, 다른 말로 대의민주주의라고도 하지. 대의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자, 기억부터 볼까?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다. 그래,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다. 이거 기억 맞는 얘기고. 니은,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증대되었다. 아니지. 이게 간접민주주의가 뭐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 때문에 간접민주주의가 된 것은 아니고, 이게 입법부의 권한이 행정부의 권한보다 강화되었다. 아니지. 입법부의 권한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생각해보면, 자, 입법부가 어떤 곳이라고 했어? 입법부는 국회의 다른 말이라 그랬지?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 그 대표자를 국회의원이라고 그랬고, 그 국회를 다른 말로 입법부라고 했잖아. 왜? 법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입법부. 대표적인 장소가 아니라 이 입법부에서만 할 수 있지. 그리고 행정부는 뭐라 그랬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와대를 얘기하는 거지. 대통령이 있는 곳. 대통령이 수반으로 있는 곳이 행정부인데, 우리 현대 국가에는 입법부가 힘이 셀 것 같아? 행정부가 힘이 셀 것 같아? 현대 국가에는 행정부가 힘이 훨씬 세. 왜 그러냐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복지국가라고 해서 나라가 할 일이 많지? 그래서 복지국가가 되면 될수록 행정부가 할 일이 많아지니까 행정부가 비대해지고 행정부가 권한이 더 강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 되고, 리을이 맞는 말이지. 왜? 국토가 커지고 영토가 커지고 인구가 많아지면서 우리 국민이 직접 옛날처럼 모여서
정책을 결정하기가 어려워졌고, 그래서 기업과 리을이 답이고. 2번 국회의 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 1번 국회는 뭐라고 한다고? 입법부라고 한다 그랬지? 아까 여기 있던 거 치웠어. 사법부는 뭐야? 사법부는 법원을 사법부라고 하지. 2번 헌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다. 헌법 제정? 헌법 제정을 하는 입법기관. 이 헌법 제정이라고 하는 건 사실 헌법을 제정하는 주체는 누구여야겠어? 헌법 제정 주체는 반드시 국민이어야겠지. 국민, 민주주의의 주체가 국민이니까. 그러면 국회에서는 뭘 할 수 있냐면 그 헌법을 제정하는 그 촉발시킬 수 있어. 헌법 제정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 헌법을 제정합시다. 아니면 개정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고, 개정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데, 이 의결을 한다 그래서 헌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의결을 하고서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거지. 왜? 헌법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니까? 국민이니까 국민 스스로가 투표를 해서 헌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겠지. 그래, 사실은 이 헌법을 맨 처음에 제정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재헌 국회라고 있었어. 이게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의 대표가 필요하니까 우리나라에서 1985년에 광복한 이후에 1945년에 광복 이후에 나라가 헌법이 없었잖아. 그래서 재헌 국회를 만들고 이 재헌 국회에서 헌법을 만든 다음에 헌법을 제정한 다음에 이 헌법에 따라서 국회도 다시 만들고 대통령도 만들고 나라 이름도 정하고 나라의 어떤 운영 이념도 정하고 그런 것들을 다 재헌 국회가 했단 말이야. 물론 이때의 재헌 국회는 헌법을 제정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헌법이 제정되고 여기에 의해서 국회가 만들어지고 이 국회는 사실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아닌 거죠. 조금 어렵긴 했지만 2번은 틀린 말이고 3번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관이다. 법률 해석 적용 이건 사법부. 3번은 사법부. 4번 국가정책을 세우고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4번은 이게 바로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행정부. 5번 행정부와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이 된다. 그렇지. 이게 바로 삼권 분립의 이야기지. 근데 5번 이게 이제 입법부가 하는 입법부에 대한 설명이고 우리 국가의 조직이 어떻게 나뉘어 있다 그랬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나뉘어 있다 그랬잖아.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삼권 분립이라고 그러지. 삼권 분립은 어느 한 기관이 너무 강한 힘을 가져서 부패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삼권을 분립해놨다. 하나, 둘, 셋, 삼권. 6번 직접민주정치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 기관이다. 말이 안 되지. 직접민주주의인데 어떻게 대표를 선출해? 직접이 아니라 6번은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고 간접 다른 말로 대의민주주의라고도 한다 그랬지? 대의민주주의. 그래서 2번 답은 5번이고 자 3번 다음은 우리나라 국회 구성에 대한 설명이다. 뒷줄친 기억에서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우선 기억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맞지? 자, 국회는 지역구랑 비례대표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미음 각 지역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맞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선출된다. 이게 이제 사실 선거 제도가 사실 개정이 됐어. 근데 지금 개정이 돼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300석 의석수가 300석이야. 300석 중에
253석은 지역구. 그리고 47석은 비례대표 의원. 이렇게 돼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 근데 지금 어떻게 선거제도가 개정이 됐냐면 이 47 중에서 30석을 이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연동형도 이제 준연동형이라고 해서 50%만 연동을 시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지는 되게 어렵겠지만 그래서 30석은 준연동형이고 17석은 기존 그대로 기존 방식. 그래서 이제 이게 선거제도가 최근에 개정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옛날 방식으로 17석만 하고 옛날처럼 하지 않는 거지.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예전에는 정당별 득표율이 있으면 이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해서 비례대표 의원 수를 정했지. 결정. 예를 들어 47석이 47이 조금 어려우니까 50석이 있다고 하면 A당이 50%, B당이 25%라고 하면 조금 복잡하니까 20%, C당이 20%, D당이 10% 이러면 A당은 50석 중에 50%니까 25석, B당은 10석, 이 50%에 20%는 50석에 20%니까 얘도 10석, 그리고 D당은 5석 이런 식으로 가져갔단 말이야. 이게 이제 기존 방식이야.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이 기존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이렇게는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 17석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17석에 대해서만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 그러니까 지금 3번 문제는 예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전 얘기 감안해서 한번 보자.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는 각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돼서 선출된다. 이게 맞는 얘기야. 이 문제에서는 예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릴, 임기는 5년이다. 야, 우리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 대통령이 5년이고 미음, 국회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맞지? 그래가지고 내가 설명했었잖아. 국회의장이 되는 사람은 자기 당에서 탈당을 해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중립을 선언을 하고, 부의장은 각 다당 많은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정당 두 당에서 한 명씩 부의장을 선출을 하지. 그러니까 미음이 맞고, 틀린 것은 답은 4번이지. 미음이 틀리다. 임기는 4년. 자, 이거를 기억하면서 4번 문제를 다시 한번 보자. 4번 문제.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게 투표 용지도 두 개를 한다 그랬지? 하나는 지역구, 하나는 정당 명부. 그래서 하나는 지역구 뽑아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고, 하나는 정당 명부에서 이런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다고 했잖아. 비례대표.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투표용지에 지지하는 후보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투표용지에 지지하는 정당을 찍는다. 여기서 기역 1번, 기역은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여 선출한다? 아니지. 이 지역구 의원은 정당별 비례대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그러니까 다수 득표자가 선출이 되고, 그래서 1번은 틀렸지. 오히려 니은이 정당 득표에 비례해서 선출되는 거고, 국회는 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둘 다 된다고 했으니까 2번 틀렸고, 3번 헌법상 기역 니은의 합은 200인 이상이지. 지금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어떻게 400인 이상이어야 돼? 안 되고. 4번 기역과 니은을 표기한 선거는 공지에, 맞지? 공지에 이루어진다.
5번 기업 리은은 국민이 직접 5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5년 아니고 4년이지.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들은 계속 예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출제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하지. 그런데 지금 바뀐 선거제도 개정된 선거제도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둘 필요도 있어. 자, 이거 지우고. 자,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보자. 오른쪽 사진은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여 법률안 등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다. 이거 뭐라고 해? 이거는 본회의라고 하지. 본회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여 있으니까 본회의. 이거는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전문가들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중에서도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경우가 많지. 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야? 효율성 때문에. 불필요하게 모든 안건을 본회의에서 한다면 본회의가 너무 자주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러면 불필요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기업, 정기회와 임시회. 마치 본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다 그랬고 정기적으로 열리는 거, 임시회는 임시로 소집한 거. 이은,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아니지. 공개가 원칙이지. 공개 원칙. 그래서 우리 텔레비전에 국회 방송 보면은 국회에서 뭐 하는지 다 볼 수 있어. 디귿,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그렇지.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그랬지. 자, 어떻게 의결한다 그랬어? 제적의원의 2분의 1. 출석의원의 2분의 1 과반수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리을은 틀린 거지.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이겠지. 5번 답은 그래서 2번이고 자, 6번 전문 분야별로 조직하여 운영된다.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본회의에 앞서 관련 법률안, 예산안 등을 미리 조사하고 심의한다. 바로 상임위원회에 대한 얘기지. 6번 답은 4번이고 7번 다음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국회의 권한. 국회는 본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자, 개정안. 법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거지. 법률 개정. 자,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겠니? 법률을 개정하는 거니까 1번은 헌법을 개정한다고? 아니지. 2번.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여기서 법률 개정 얘기하는 거니까 답은 3번이겠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심의 확정안이고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 수출 의결 아니고 7번 답은 3번. 자, 8번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살림살이에 대해 국회에서 감시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재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재정 우리 이거 헷갈리지 말자 그랬지. 재정 이거는 영어로 파이낸스. 돈과 관련된 거. 이거 뭐랑 자꾸 헷갈리냐면 너희들 재정이랑 헷갈리는데 재정은 법을 만든다라는 뜻이야. 만든다. 재정은 돈과 관련된 거고. 그 재정에 관련된 거, 돈과 관련된 거 뭐니? 결산 심사 맞지? 결산하는 거 맞고. 이건 탄핵 수출 의결 아니고. 그 예산안 심의 확정 맞고. 이게 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 아니고. 답은 기업과 디귿 2번이겠다. 자, 9번 다음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국회의 권한. 자, A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260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74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되었다. 자, 지금 주요 공무원 임명에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를 한 거잖아. 우리 교재에서 알려주고 있는 주요한 공무원 누구 있었어? 먼저 국무총리가 있었고 2번으로 대법원장이 있었고 대법원장 하면 사법부의 대빵이지. 그리고 이 사법부 중에서도 헌법재판소장. 이 세 사람은 국회가 꼭
동의를 해주어야 임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5번이 답이겠지? 9번은. 자, 10번. 다음은 어떤 국회의원의 하루 일정표다. 밑줄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을 국회 권한을 옳게 연구하는 것은. 자, 기억 국정 감사한다. 자, 국정을 감사한다는 건 뭐라 그랬어? 국정 감사. 국정을 감사한다. 이 국정이라고 하는 건 누가 집행을 하는 거야? 행정부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행정부 산하의 여러 기관들이 집행을 하겠지. 그걸 잘하고 있는지 국회에서 이게 감시를 하는 거야. 잘했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보고서 제출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겠지. 1, 2, 3번이 아니고. 자, 니은 피해 복구 예산. 니은 같은 경우는 예산이잖아. 예산 돈과 관련된 거지. 돈. 돈과 관련된 거니까 재정에 관한 권한이지. 10번 답은 5번. 자, 11번. 법률 제정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밑줄친 기억 니은의 주체를 잘못 연결한 것은. 자, 법률 제정 절차 한번 볼까? 법률 제정. 자, 기본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주체는 국회이지만 법률안 제출은 누가 할 수 있다 그랬어? 그렇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행정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의 주체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이거나 행정부에서 할 수 있다. 행정부에서 누구한테 한다? 국회의장한테 얘기를 하면 국회의장이 누구한테 회부한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한다.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를 하고서 여기서 의결을 한 다음에 본회의에 올리겠지? 그럼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본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통과가 되면 대통령한테, 자, 공포하세요. 공포. 그래서 대통령이 공포하는 순간, 공포라는 건 공적으로 선포한다는 뜻이야. 공포하는 순간 이제 발의가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공포를 안 하고 거부를 하는 경우, 다시 돌려보내는 거지. 법률안 거부권. 다시 국회에 법률안 거부권을 돌려보내면 국회의장이 이렇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이제 다시 한번 의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국회의장은 참고로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을 할 수 있지. 본회의 직접 상정. 급한 일의 경우에 직접 상정이 가능하다. 자, 기업 법률안 발의 제출. 또 누구도 할 수 있다? 정부도 할 수 있다. 1번이 맞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 10인 이상. 이것도 맞고. 1번이 맞고 2번도 맞고. 니은 상임위원회 법률안을 심의하는 기관 어디라고?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한다고 했지. 니은 상임위원회가 맞고. 법률안을 의결한다. 그럼 본회의지? 본회의. 그리고 법률안 공포는 누가 한다? 대통령이 공포한다. 그러니까 5번이 틀렸겠네. 자, 다음 서술형 문제 보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표들로 구성된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국가의 조직과 통치의 기초가 되는 법률을 만들거나 고치는 무슨 기관? 그래, 입법기관이지. 입법기관으로서 이상이 있다. 또한 행정부와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가 권력의 견제기관으로서의 이상을 갖는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뭐다? 기억에 들어갈 말 입법기관. 법이라고 쓰면 될 거고. 니은 국회가 밑줄치 활동을 하는 목적을 서술하시오. 자, 우리가 이게 니은의 목적, 니은이 뭘 하는 거야? 행정부,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들을 감시 견제한다고 했잖아. 이거 뭐라 그랬어? 이게 3권 분립인데 3권 분립.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이렇게 나뉜다.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한단 말이야. 이 권력이라는 걸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지 못하고 이렇게 분립을 시켜놨어. 그 이유가 뭐야? 어느 한 기관 하나가
너무 강한 힘을 갖게 되면 부패할 수 있고 그 부패한다는 건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지. 그래서 뭐라고 써주면 되냐?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가 권력의 남용이라는 건 함부로 사용한다는 거지. 남용을 막고 결국에 목표는 무엇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밑줄친 활동을 하는 거지. 밑줄친 견제활동. 입법부가 행정부도 견제하고 사법부도 견제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지.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고 수업에서 만나자.